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PX 최선신 CTO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IT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과정, 즉 MVP를 만드는 과정에 실패를 많이 경험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이러한 실패를 왜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가이드를 전체적으로 드리고자 5편의 시리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처음 시간으로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스타트업의 CTO, CEO로서 스타트업의 창업자로서 IT 시스템을 개발하시다가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실패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실패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전체적인 개요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IT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CTO로 일하는 가운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MVP 개발에 실패하는 걸 굉장히 자주 주변에서 목격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다양한 상의나 상담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빨리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집중해야 될 시간에 비용도, 시간도,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까지 소모되는 과정들을 겪는 걸 보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강의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을 준비하게 됐고요. 제가 이 강의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론이나 연구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제가 IT 20년 경험을 기반으로 실전에서 확인하고 또 실제로 극복하고 또 제대로 만들어 왔던 경험을 중심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많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 다양한 상황으로 초기 MVP 개발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개발을 계속 실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발 진행하는 가운데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하나를 극복하고 다시 진행을 하면 또 다른 실패의 경험을 맛보다 보니까 이젠 개발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분들에게 함께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서 그분들이 실패하는 사례와 내용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듣다 보면 이분들이 왜 이런 실패를 하는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 특정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과정에는 단계별로 해야 될 준비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계별 준비 사항을 IT를 개발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극복하고 넘어가도 그다음 단계에 있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자꾸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가운데 가장 아픈 거는 이제 비용과 기간에 대한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개발의 과정을 보면 크게 IT 시스템을 발주하는 CEO님들 입장에서는 5개 정도의 과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IT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이죠.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주에 대한 준비를 끝내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업체가 개발해 줄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그 업체를 선정하고 또 계약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해서 분석과 설계를 하고 개발 업체가 최종적으로 개발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오픈한 이후에 MVP를 고도화시키면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별로 어떤 어려움들, 상황들을 맞게 되냐면 시스템을 발주하는 과정 가운데 충분하게 개발과 관련돼서 내가 정리하고 기록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작하는 단계부터 불리한 상황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인제 발주 준비를 잘했다고 해도 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업체를 대응하는 경험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업체 선정 과정에 잘못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서 또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렵게 괜찮은 업체, 괜찮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만들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내 생각에는 시스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준비가 다 됐어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 개발을 하려고 보는 설계 관점에서는 너무 준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아 이런 걸 내가 생각을 못 했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번복을 하고 바꾸고 준비를 할수록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비용과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설계를 했는데 개발과 설계를 인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설계된 자료가 그 비전공자인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업체한테 찾아갔는데 개발업체에서는 이 설계 자료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대로는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비용을 더 들여서 우리가 더 설계를 해 주든지 아니면 설계에 대한 보완을 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 설계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실제 인제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서 개발로 갔는데 이 실제 설계 결과대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개발 과정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를 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관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실제로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거나 혹은 실패하지 않고 꾸역꾸역 만들어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손에 얻은 내 IT 제품, 프로덕트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이걸 가지고는 실제 그 사업을 이끌어가기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어렵게 MVP까지 만들고 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고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IT의 전문가가 아니라 사업의 전문가들이라서 IT 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하거나 이걸 운영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정도의 큰 과정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을 실패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는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전 중심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제가 IT의 개발자 출신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와 IT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그 총 24년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나 사업 개발을 총괄하는 전문가로만 17년을 일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에서 현재도 스타트업 CTO를 하고 있는데 해당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그 CEO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이 이런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문이나 컨설팅을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겪었던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하고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멘토링과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 보고 실제 현장에서 의미 있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MVP를 엄청나게 이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개념의 컨셉이 아니고요. 실제 현장 상황들을 실패 사항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준비된 내용의 MVP 시스템, 그러니까 초기 IT 개발 시스템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가이드 드리는 거를 이 진행 과정의 방향으로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 개발 단계별 실패 사례를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방금 화면에서 요 과정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각 단계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발주 준비 및 발주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만들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이 준비 없이 계속 만들다 보니까 개발이 중간에 뒤집히고 또 중단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빼먹었네 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경우가 반복돼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사례로 보면은 어떤 시스템부터 어떻게 만들지를 내가 만들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 MVP, 초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도화를 하자.
라고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고도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현재 내가 만든 시스템 구조에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서비스만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모르니까 그냥 그 원하는 대로 그 한 제품 하나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런 것도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고 시스템을 보니까 전혀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또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의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시스템을 확장해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발주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완성된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지 아니면 내가 맞춤형으로 그 돼 있는 걸 이 구매를 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개발을 할지, 또 이게 PC만 개발을 할지 PC와 모바일도 개발을 할지, 모바일 개발할 때는 이걸 모바일 웹으로 개발할지 하이브리드로 개발해야 될지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해야 될지, 실제 개발하는 기준은 브라우저는 어느 사양까지 맞춰야 되지? UI, UX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 비전공자이고 만약에 CEO 분들이 이걸 보시면 저게 뭐야라고 들으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미리 정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런 걸 모르니까 개발업체한테 그냥 맡기는 거죠. 근데 개발업체는 여러분들을 위한 최적의 걸 내는 가능성보다 자기들이 개발하기에 가장 좋고 편하고 비용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을 가이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아닌데 했던 걸 다시 뒤집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하면 그때 내가 진짜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략이나 내용이나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알았다 그러면 이걸 좋았을 텐데 지금 그걸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만든 걸 다 뜯어 고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시냐면 너무 저렴하고 잘 개발해 주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 믿고 진행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 비용이 더 내야 되네, 이 기능은 만들 수 없네,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면서 비용과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비용을 다 날린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저렴하고 잘해준다는 곳 혹은 사람이 있어서 이걸 맡겨요. 맡겼는데 진행 중에 이 사람이 계속 이건 원래 예상했던 게 아닌데요, 더 해주세요. 이걸 하려면요 비용이 더 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애매하게 끌려다니고 포기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아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포기하는 상황. 이게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진행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 업체가 그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계약 사항이 없는 걸 요구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추가적인 걸 요청해도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정의해야 될 내용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준비나 업체 선정을 하면서 명확하게 계약을 기준을 잡지 못하고 진행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어려워도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상세하게 따지고 확인해서 한 번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았는데 쉽고 빠르고 저렴한 길을 택하다가 문제가 생겼네.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저한테 초기에 이런 걸 물어보러 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의 가이드를 드리는데 이게 정말로 제가 봤던 예제 중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스터디 같은 걸 하는 친구들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비용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 대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너무 과한 비용을 요구한 것처럼. 근데 딱 3개월 있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할 걸. 이 업체 통해서 진행했던 비용 다 날아가고 시간만 날아가고 다시 하도록 됐습니다. 라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석 설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앞단의 어려운 과정을 겨우 극복하고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막상 기획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기획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의 실패 경험 이후에 내가 준비할 걸 잘 준비해서 기획자랑 잘 열심히 기획을 했는데 이 기획 설계된 문서를 가지고 개발업체를 찾아서 갔더니 개발업체가 이걸 보고 이 내용이 너무 미약해서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설계 가지고는 개발을 못한다고 하네요. 라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시스템 개발할 걸 다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만나본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세요.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이고 자세한데요.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는요, 이 집중적이고 메인이 되는 걸 제외한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중으로 보면 한 15%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가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화면에 제가 보시는 것처럼 회원 등록, 정산, 관리, 통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걸 기획 쪽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고 진행을 하면 기획자는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보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요. 이 핑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겪고 내가 좀 노하우를 얻었어요. 그 상황에서 열심히 기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한참 하는 가운데 보다 보니까 기능에 대한 정의는 다 했는데 이게 막상 만들어 놓고 보면 경쟁 시스템이랑 다를 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만 녹인 시스템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시스템을 만들면 차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전혀 생각을 못했네? 라고 기획 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기획했던 거 다 뒤집어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또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막상 이런 걸 모든 걸 극복하고 최종적인 기획을 했는데 개발업체한테 이제 가서 이걸로 개발하기 원하니 비용이 얼마가 되고 개발 어떻게 해주실지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개발업체가 대뜸하는 말. 이거 기획 문서가 너무 질적으로 부족해서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진짜로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겪으세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생각하시는 건, 이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충분히 바로 계약을 하거나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획이나 설계를 시작할 걸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개발인데요. 개발 과정 같은 경우는 개발을 너무 내가 모르니까 개발업체가 잘한다 하길래 믿고 맡겼는데 이 개발이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개발업체에서 하는 말이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최종 개발된 거라고 해서 전달을 받았는데 이게 화면에 오류도 너무 많고 기능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안 돼 있고 품질이 너무 안 좋네요. 라는 고초를 겪으십니다. 그래서 개발 관리 부분을 너무 몰라서 업체한테 맡겼는데 테스트 단계까지 전혀 안 보여줘요. 테스트할 때 다 알아서 보여줄 거니까 기다리세요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믿고 맡겼다가 막상 테스트 일정 되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제가 요구한 대로 다 만들었다고 우기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어려운 개발을 위해서 모든 계약성을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진행을 하면서 그냥 "잘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하고 개발업체랑 하기로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하는 동안에는 개발업체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렇게 된 내용이 없는데? 이런 거 없는데요? 이런 계약사항에 어디에 이런 게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라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또 생기냐면요. 개발을 실패를 하다 보면 결국은 업체는 외부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진행을 하려면 결론은 내부 업무 담당자를 뽑아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개발자들은 몇 명을 구입 이 취업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또 힘든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는요. 자기 직원 관리가 개발업체 관리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데 고정비만큼의 아웃풋을 못 내요. 근데 한 번 사람을 들이고 나니까 내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IT 발주할 때 좀 더 꼼꼼히 정리하고 개발 진행 중에 관리를 좀 더 내가 열심히 했을 텐데 그리고 사람 뽑는 것도 가볍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신중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픈하고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 어렵게 MVP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고도화하고 사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내부 개발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개발 시스템이 완료가 됐으니까 대표님은 영업과 외부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요런 사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네요. 사람을 너무 뽑아서 힘들어요. 막상 그리고 뽑힌 직원들은
자기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내가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놀고 있는 것 같고 참 힘드네요. 개발을 전공하거나 이 개발 관리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개발 조직의 운영 방법을 몰라서 매번 그들과 일을 하려고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고 제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나가는 직원들도 있고 저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그러면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개발 조직을 구성할 때 자체에 정말 전략을 가지고 신중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것 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제가 너무 힘든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실제 현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례를 제가 다 보고 경험하고 확인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냐? 혹시라도 아직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의 경험을 하기 전에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때 실패의 이유와 해결 포인트를 쪼끔 간략하게 제가 단계별로 정리를 하자면 발주 준비 및 발주 단계에서는요. 먼저 IT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요. 이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 시스템 하나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때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IT 시스템 기반의 사업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IT 개발 발주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IT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이랑 다른 업무 쪽이랑 달라서요. 사업을 발주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게 어려우니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ISP라는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중요하고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 준비해야 될 걸 전혀 모르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 RFP 사업을 발주할 때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선정이나 계약 부분은 실제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업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다른 방법보다 이런 개발 업체를 잘 다루거나 경험을 해본 사람들에게 배움을 통해서 '아 이런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라는 그런 기준들을 쪼끔 그려 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 강의를 드린 가운데 제가 이걸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짧아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컨셉을 잡을 수 있도록 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기획자의 역할을 오해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발주하시는 분들은 기획자들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외에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요. 기획자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획자에 대한 역할을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기획자들과 효율적으로 발주 기능을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각각의 CEO님들이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획 결과물을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업체에게 전달을 했을 때 충분히 될 만한 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만드시는 게 좋은데 이것 또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발 단계. 개발 단계는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 지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개발 쪽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관리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게을러지고 그 게으름이 사업의 실패 혹은 품질의 저하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비전공자로서 이 개발을 맡기고 나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 개발 구축에 대해서 업체를 다루기가 힘드니까 해야지라고 하는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실제로는 "내부 인력이 더 힘들어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부 조직을 구성을 할 때는요. 특히 스타트업 초반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확한 의사결정 그리고 단계별로 인력을 모으고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이후의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유사한 경우인데 프로덕트 조직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 이것들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좋게 세 개의 과정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IT 시스템 전략 수립이에요. 두 번째는 IT 개발 발주 준비, 세 번째는 IT 개발 관리 준비. 네, 이렇게 타이틀만 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IT 시스템 기반의 사업 전략 수립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당연히 사업을 하겠죠. 근데 이게 IT 관점에서 뭘 어떻게 개발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할지를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처음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T 시스템에 대한 사업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이 아무런 차별성 없는 제품이 되지 않도록 핵심 고객을 타겟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객들에 맞는 그 핵심 서비스와 차별화 포인트와 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내용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지 그 이후에 기능이 나머지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면 설계를 하고 났는데 너무 밋밋하고 평범한 경쟁력과 차별화가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능정의예요. IT 시스템을 발주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15%의 내용 외에 나머지 85%를 최대한 정의를 해서 기획을 할 때 기획자랑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T 개발 발주 준비예요. 요거는 이제 실제 IT를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발주를 하면서 선택해야 될 많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개발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IT 기획 문서가 결국은 개발업체에서 이걸 보고 개발할 수 있어 라는 수준으로 만들어지도록 그 산출물들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발주를 위해서 그 개발업체들이 자꾸 다른 말 못하도록 이런 거 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라는 걸 못하도록 효과적이고 정확한 IT RFP를 작성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발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IT 개발 관리 부분은 실제 개발이 진행될 때 이 진척을 관리하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조직을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야 될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구축 지식. 그리고 실제 개발 조직이 이제 운영될 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지식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다섯 개로 강의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 전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각각 설명하기 전에 이걸 전체적으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특정 포인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차시, 4차시, 5차시에는 각각의 단계별로 실제로 이렇게 최대한 진행을 하면 됩니다라는 방법과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IT 시스템 개발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핵심이 정리된 이후에 보통 급한 마음에 빨리 해야 되니까 개발을 부족한 상태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두셔야 될 게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요, 빨리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빠르게 완성을 하고 최대한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능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비용과 기간을 내 누수를 줄이려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이 과정의 핵심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